대구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여일 만에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서울 수도권 관련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구청이 27일 하루 임시 폐쇄됐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민원실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권 대학들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구 의료원 병동에서 불이 나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6분 만에 꺼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는 전국으로 번져가는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에도 하루 신규 확진자를 대여섯 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연기학원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이후 55일 만에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습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긴장의 분위기가 감돕니다. 첫 소식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하루 새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건 약 2달 만입니다. 해외 유입 1명을 제외한 12명이 지역 감염인데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목사 2명이 연결고리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서구의 한 요양원에서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전부 고령층의 요양원 입소자들입니다. 요양원 원장이자 목사인 A씨가 잠복 기간 동안 입소자들에게 포교 활동을 벌이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노출된 서구 소재 요양원 입소자 21명에 대해 대구의료원에 고도 격리 중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5명은 또 다른 목사 B씨로 인한 겁니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와 접촉한 수성구 지역 교회 목사 C씨가 2차, 그의 아내와 교인 등으로 3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또 27일 오전엔 B 목사의 아내와 자녀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2시가 경과되고 새벽에 지금 발생한 사안이고요. 저희들 급하게 동거가족 접촉자 검진을 시행을 해서 지금 같이 동거하시는 그 부인 한 분과 가족, 그러니까 자녀 2분이 추가로 확진이 된 상태라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대구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 진단검사 대상자 1,563명 중 1,513명은 검사를 마쳤지만 나머지 50명은 소재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확진자가 있다면 광화문발 연쇄 감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구청이 27일 하루 임시 폐쇄됐습니다. 수성구는 60대 확진자가 26일 오전 11시쯤 구청 1층 민원실에 들렀다는 통보를 받고 27일 오후부터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민원실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둔 대구 경북권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속속 전환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면과 비대면, 혼합으로 수업을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비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대구대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강 후 2주 동안 전체 학과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2학기 수업을 대면하고 혼합하고 그다음 비대면하고 이렇게 이제 그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면 개강을 하면서 이제 과목에 따라서 그렇게 다 운영이 됐을 텐데 지금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그 2주간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2주간은 이제 전면 다 비대면으로 하는 거죠. 대구 가톨릭대는 개강 후 1주간 전체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수강 인원이 50명이 넘는 과목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합니다. 영남대는 개강 후 7주간 일부 실험 실습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비대면 수업을 운영합니다. 10개 대학이 모여있는 경사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가격리 의무 준수 등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학교 10개 교에 총 4,167명의 유학생이 있으나 이 중 관리 중인 학생이 186명이며 2학기 입국 예정자가 7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국 단계부터 공항 검역,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학교까지 특별 수송하고 입국 후에는 1일 1회 건강 상태 등 모니터링과 자가격리 의무 준수를 지도하며 경산시는 자가격리 유학생들에게 가구당 9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는 한편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구시청 공무원 일부가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부서별로 3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국장, 주무과장 등 상하급자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점심시간을 분산해 운영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구내식당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 대구 오페라 축제가 야외 공연으로 전환됩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9월 말부터 10월 사이에 예정된 실내 공연을 전면 취소하고 대구 오페라하우스 야외광장 특설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또 나비부인, 마술필 등 일부 작품들은 연말 또는 내년 초로 공연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송 사과축제도 결국 취소됐습니다. 청송군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행상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오는 10월 말 개최 예정이던 제16회 사과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청송 사과축제는 7년 연속 경북 최우수 축제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문화관광체육부가 뽑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한 시의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브리핑 영상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8.15 집회를 기점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도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국내 발생 환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1일 3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0명 내외였던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8월 21일부터는 환자 발생이 1일 70명을 넘어섰고 지역도 넓어지고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구와 경북에서의 확산, 5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확산에 이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와 과감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3일 0시를 기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 시설과 음식점, 목욕장, 학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인 발열 체크, 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을 준수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내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 밀집도가 높은 공공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공공시설도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제한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넷째, 각종 문화, 예술, 체육 행사도 대부분 취소되며 관내 종교시설의 경우 9월 6일까지 2주간은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집회에 대해서 비대면 개최가 권고가 됩니다. 다섯째, 예식장과 장례식장 원칙대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행사는 금지합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경상북도지사의 긴급행정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서울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는 즉시 경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연락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지사 긴급명령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과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은 검체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광복절 집회 관련 189명 중 1명은 지난 20일 양성 판정을 받아서 안동의료원에 입원 중이며 검사 중인 1명과 연락 두절인 1명을 제외한 186명 전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 국가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감소하면서 일상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점에서 또다시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게 되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강화된 조치에 따라서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희생과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더욱 큰 사회적 비용과 피해가 발생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분간은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가급적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식사나 모임 시에도 개인 위생과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경주시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최전선에 자리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북부권의 어업 전진기지인 죽변항 일대 풍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국립해양과학관과 같은 대형 시설까지 들어서며 관광 명소로도 성장 가능성을 마련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울진 죽변 해안입니다. 파도가 부딪히는 해안선을 따라 해안 스카이레일이 설치됐는데 길이가 2.4km에 달합니다. 올 연말 개장에 본격 운영을 시작하면 푸른 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바로 인근 후종 해안에는 국립해양과학관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양과학 전문교육시설로 풍부한 관람 체험 콘텐츠를 갖췄고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해중 전망대까지 있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죽변 해안을 중심으로 굵직굵직한 관광시설이 잇따라 들어서자 일대 주민들은 관광객 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영주 길쭉도 펼고 이러니까네 될 수 있으면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 오시면 되게 해고 되게고 여기가 다 저렴하거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속도를 내며 연말쯤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130억 원 가량을 투입해 마을회관을 주민 요구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각종 주민 편의 시설이 설치됩니다. 도로나 가로 경관 등도 재정비해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번 죽변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으로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재생 공간 조성, 지역 특화 상품 운영 및 가로 경관 개선 등으로 새롭게 변화된 아름다운 청중마을 죽변항은 관광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에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으로 물량장이 확충돼 어항 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2022년에는 수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서 먹거리 관광 육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울진군은 지난 연말 죽변항 일대에 수산물 축제를 신설하는 등 수산물을 테마로 한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포항 구룡포나 영덕 강구 등 경북 동해안 다른 어항에 비해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울진 죽변이 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를 재정비하면서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대구 의료원 병동에서 불이 나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6일 밤 11시 56분쯤 대구 의료원 본관 4층 병실 시스템 에어컨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경보음이 울리자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14명, 3층 입원 코로나19 확진자 26명, 간호사 3명 등 43명이 1층 로비로 대피했습니다. 불은 병실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6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적 요인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잡은 성추행범을 영무원이 별다른 조치 없이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10분쯤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A씨가 시민의 신고로 영무원에 인계됐습니다. 하지만 내당령 영무원 2명은 단순 소란으로 판단해 신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성추행 혐의로 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측은 해당 영무원 2명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는 이번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 의료기관과 의사의 일방적인 진료 거부, 지연 행위에 대한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법적 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진료 거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겐 최대 자격정지 1개월을 비롯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전 주장 선수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6일 경주시청 트라이슬론 팀 후배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장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씨를 포함해 핵심 가해자로 꼽힌 운동 처방사와 감독 등 3명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경북 동해안 해역에 독성을 가진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동중국해와 남해안 해역 조사 결과 해파리가 고밀도로 출현하고 있다며 해류를 따라 북상해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파리 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해파리 모니터링과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해파리 구제와 수매 사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최근 문경에 있는 한 중학교가 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교직원에게 금배지를 선물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북교육청이 동창회비 징수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도 회계 규칙에 따르면 조례나 규칙이 정한 세입금 외에 학생들로부터 돈을 거둘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실태 조사를 통해 학교가 관행적으로 동창회비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논란이 된 중학교는 졸업하는 3학년 학생들로부터 동창회비 명목으로 5,000원씩 걷어 전출 가는 교사들에게 금배지 한돈씩을 선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대 도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에는 곽경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정근수 의원이 선출됐고 김성진, 김시환, 박영서, 박창석, 이수경, 임미애, 정세현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2022년 6월까지 2년간 의원들의 자격과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입니다. 제8대 수성구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수성구의회는 27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제238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 재개정안 동의안 14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